현역강 3가 결승전에 접어들게 되면서 지금 논란거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1차전이죠. 1차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욱 심각한 건 역시 현역가왕이 이제 또 한 번의 큰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우선 이번 1차전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현역가왕 3 홍지윤 구수경 승부수를 던졌다. 자, 요번에 참 흥미로웠던 거는 결승 1차전이 바로 맞대결을 펼치는 신곡 대결이 되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굉장히 반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방청 증언이 이미 많이 나왔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홍지윤 씨와 구수경 씨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10일에 바로 결승 1차전에서 신곡 대첩, 각자의 신곡으로 이제 총 10명의 가수가 5팀이 되어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번 1차전에서 종묘 제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발라드 트롯 신곡을 드디어 홍지윤 씨가 공개를 합니다. 신곡 무대를 마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무려 4위라는 높은 성적으로 결승전 1차전에 돌입한 성장형 다크호스 이 구수경 씨가 역시 신곡 대첩에서 자신들의 노래로 많은 분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특히 작곡가 윤명선 씨가 구수경의 신곡에 코러스를 넣었다가 목이 나갔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이 어떻게 결과를 가지고 올게 될 것인가 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 두 사람의 대결이 결국 현역가왕 최종 탑7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논란이 별로 없습니다. 밀어주기를 한다거나 이 둘 중에 한 명이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왜 계속하여 생존해서 진출하냐라는 논란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가 응원하는 가수가 있는데 내 가수가 못 올라가니까 이 가수를 비판해야겠다. 그런 경우가 존재를 했으면 했지. 저는 이 홍지윤, 구수경 두 사람이 이때까지 생존하며 이렇게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가수들이 탑7 안에 들어갔을 때 제작진도 마음이 편하고 시청자들도 납득이 되고 아주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차지연 씨와 솔지가 정면으로 격돌을 했다. 자, 둘 중에 한 명은 패배를 하고 방출 후보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울면 안 돼. 현역가왕 3 차지연과 솔지 사생결단 눈물을 꼭 참은 무대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지연 씨가 먼저 결승 1차전 무대에 오르기 전에 대기실에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어 너무 영광이었다 라는 말도 갑자기 꺼내고요. 특히 차지연 씨는 작곡가 안예은 씨로부터 신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아들이 등장하여 엄마는 100만 불짜리라는 고백을 듣고 눈물도 쏟게 됩니다. 결국 안예은 씨에게 신곡을 받은 차지연 씨의 무대와 솔지 씨가 무려 윤일상 작곡가에게 받은 신곡으로 대결을 펼치며 아모르 파티의 김연자를 오마주한 의상을 입고 등장을 하여 고음 폭발과 격렬한 헤드뱅잉 퍼포먼스까지. 마스터들이 이 곡을 대한민국에서 소화하는 사람이 솔지와 김연자 두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제2의 아모르 파티가 될 것이다. 이미 극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미 시작도 전부터 어떤 느낌이죠? 이 두 사람 엄청나게 고득점을 받겠구나. 역시나 린 씨가 뿌듯하게 웃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린 마스터가 너무 좋아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이죠. 각각 다른 장르에서 왔고 둘 다 마스터에게 후한 점수를 받고 그래도 솔지 씨는 복면가왕 1등과 많은 분들에게 논란 없는 노래 실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홍지윤, 구수경 두 사람처럼
솔지 씨 같은 경우 특히 가창력 부분에서 비판을 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솔지 씨가 막강한데 사실 이것과는 또 정반대로 차지현 씨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지현 씨는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투표의 순위만 찾아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흐름으로 본다면 차지현 씨가 위태로워야 정상인데 이 두 사람의 맞대결 결과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게 되고 말았다. 솔지 씨가 제2의 아모르 파티를 예고하면서 굉장한 퍼포먼스와 미친 존재감을 보이겠다. 차지현 씨가 굉장히 차분한 노래를 부르겠다. 두 사람이 전혀 정반대의 무대를 펼치겠다라는 걸 이미 시작도 전부터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현역가왕의 1차전은요. 논란의 가수와 아닌 가수들의 어떤 향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3명의 방출 후보와 탈락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 누가 떨어졌든 간에 논란거리가 있는 가수들이 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논란거리가 있는 가수는 위로 올라가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수가 탈락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분개함을 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매우 난리가 난 사태입니다. 현역가왕 3 최대 악수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죠. 불법 응원 투표를 경고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할 것이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자, 이 불법 응원 투표가 뭐를 말하는 거냐? 당연히 생방송 문자 투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생방송 문자 투표가 왜 불법 응원 투표로 분류가 돼서 제작진에서 이러한 기사를 쏟아냈을까? 제작진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일일 거예요. 이게 심지어 한두 개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법 응원투표 경고하고 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승전 방송을 앞두고 몇몇 참가자들의 불법 응원투표 동료가 문제되고 있다. 참가자를 팬의 마음이라는 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방송이 나가기도 전부터 투표 번호와 경선 룰, 방송 내용이 스포일러 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쏟아온 참가자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동시에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진정한 국가대표 선발을 바래왔던 시청자들의 진심을 외면하는 행동이다. 특히 방송을 스포일러 하면서까지 행해지고 있는 사전투표 동료와 관련하여 경연에 공정하게 임하고 있는 여타 참가자들이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공정한 오디션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사전투표 동료를 했어? 그러면 불법 응원투표는 또 무슨 말이지? 방송을 스포일러 했다면 무슨 내용일까? 자, 이때까지 방청 증언은요, 전 시리즈에 걸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붙은 타이틀이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불법 응원투표 경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불법 응원투표. 그러니까 여기 안에 방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굉장히 좀 성적이 좋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실시간 문자투표 응원을 할 리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내 가수가 성적이 안 좋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미 이 사태를 알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증거 자료를 통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좀 논외긴 한데 이미 막 예상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번 10대 가수들도 뭐 하순위일 거다. 탈락한다더라. 심지어 나아가서는 어땠습니까? 이 가수들 중에 또 다른 가수들 중에서도 지금 생방송 문자 투표가 있기 전 결승전 녹화 방청 신청을 받는 동료 글들도 많이 제가 포착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현 양의 공식 팬카페에 결승전에 대한 일정이 쭉 나오는데 뭐 일반적인 행사 일정을 쭉 설명하다가 여기 보니까 아는 형님 탑7 녹화 예정이다라는 깜짝 놀랄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냐면 탑7에 못 들면 방송에 못 나가는 거 아니야? 팬들은 결승에 간 이상 탑7에 들 거라고 응원하는 거다. 근데 팬카페 운영진이 올린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뭐 탑7이 1차전 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는 거 아니냐? 녹화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다. 녹화일은 정해졌고 참가자들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며 9명 중 7명이 정해지는 거니까 9명한테 다 해당일에 일단 일정을 빼놔라고 했을 거다. 탑7에 들어가면 녹화를 참여하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겠지. 찬반 여론이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양이 탑7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스포일러 하면서 녹화 일정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에게 녹화 일정을 공유해 놓고 만약 탈락을 한다면 뭐 굳이 방송을 안 챙겨봐도 되겠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의견을 싣고 싶어요. 그러면 불법 응원 투표는 뭐냐? 이거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다. 현역가왕2 때도 모 참가자, 투표권이 없는 방청권 팬카페 나눔 논란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현역가왕2 신유 이 방청권 논란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특혜 논란, 팬카페 결승 스포, 방청권 논란까지. 이때 엄청나게 언론 기사가 빗발쳤거든요. 자, 이걸 보고 일각에서는 지금 뭐 제작진에서 굳이 그냥 크게 화제화 시킬 필요가 없는 단계인데 저렇게까지 일부러 지금 사태를 키워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랑 직접 연관관계 증거가 없으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 법적 문제가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독려하고 불법 응원 투표를 하고 방송 내용을 스포일러한 참가자는 자진하차 권유까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대체 왜 누가 이런 걸 했을까? 말이 많습니다. 개인이 그냥 게시물을 쓴 거를 이거 드립치며 거짓말한 거 아니야? 기사까지 나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시청률 때문에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미 팬카페에서는 내 가수의 투표 번호가 뭔지 스포일러 하면 큰일 난다라는 단속 당부하는 말들도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팬카페에서 나온 얘기는 맞는가? 근데 이런 논란이 또 제기가 돼요.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수연 양과 관련해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방송에도 안 나간 신곡 투표 해달라고 영상까지 만들어 홍보를 했다. 결승 2차전에 진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몇 번 번호 문자 투표 해달라고 아예 지자체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작진이 본 건지 제작진이 제보를 받은 건지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수연 양을 응원하는 팬 중에 한 명이 신곡 투표해달라고 번호와 방송 내용, 결승 2차전에 진출했다라는 스포일러 영상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사실일까요? 뭐라고? 지자체까지? 이수연 양이 올라갔다라고 자랑하는 거냐? 인증 없으면 당신 이 글 쓴 거 고소당한다. 자, 제가 봐도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과 관련된 어떤 게시물, 사진, 증거 정말 많이 뒤져봤거든요. 1시간이 넘도록.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카더라라는 글밖에 없었다. 자,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수연 양이나 다른 가수들에 의해서 쏟아진 내용이 아니라 투표수가 적을까봐 다들 전전긍긍일 텐데 제작진 측에서 조금이라도 화제성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문자 투표하는 번호는 현역가왕 1과 2 다 동일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 번호를 썼어야 됐겠죠. 결승 2라운드가 2월 10일 날 오후에 녹화가 됐다. 노래는 녹화되었고 점수 집계는 생방송에서만 한다. 노래 녹화만 미리 하는 이유가 돌발 변수를 미리 차단하는 거다. 근데 결승전 보면 노래가 끝나고 가수가 손가락으로 몇 번이라고 홍보한다. 관객들도 다 보게 된다. 그러니 결승 1라운드 순위 스포가 돌 수밖에 없고 결승 2라운드는 최저점, 최고점만 내보내기 때문에 결승 2라운드 순위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승 1라운드는 이미 녹화가 끝났잖아요. 요번에 방영된 1차전. 근데 2차전은 생방송 문자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결승 1차전처럼 최종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최저점과 최고점만 보여주기 때문에 생방송과 함께 최종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9명의 지금 참가자가 올라간다라고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결승 1라운드 순위를 역순으로 9위부터 1번, 8위부터 2번, 7위부터 3번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문자투표 번호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 이때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내용처럼 이수연 양이 만약 3번이라면 결승 1라운드에서 결승 2라운드로 탑7, 7위 안에 들어서 진출했구나. 요런 유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수연 양의 팬이 스포일러 했을까? 저는 찾아볼 수 없었다니까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든 내용이 결국 제작진의 어떤 화제성을 위한 어그로냐, 아니면 한 개인의 일탈 수준에 불과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결승 1차전 방송을 앞두고 갑자기 지금 이 제작진 입장에서 신유대 사건처럼 막 내용이 쏟아지게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건 이걸 경고하는 언론 기사에 딱 5명의 얼굴만 내비쳤습니다. 빈예서, 이수연, 홍지윤, 차지연, 구수경. 이것도 뭔가 의도가 보여지게 될 그런 오해를 사게 되지 않나. 자, 현역가왕이 이런 문제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낱낱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품 가치가 얼마나 넘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나중에도 끌어올려 줄 수 있냐, 콘서트는 얼마나 성공할 수 있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미스트롯과 다르게 현역가왕은 현역 가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마스터들이 선택하는 가수가 아무래도 자신들이 행사도 많이 해봤고 히트곡도 내봤고 방송도 많이 해봤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있는 마스터들이 볼 때 얘가 스타성이 있는데? 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무래도 노래 가창력만으로 1등을 뽑기에는 현역 가수들의 실력의 편차가 막 아마추어와 현역 가수 간의 차이 정도로 벌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 제작진과 마스터단이 뽑고 싶은 건 향후 방향성에서도 얼마나 스타성이 있고 이 사람이 화제성을 몰고 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거기에 기존 팬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현역가왕의 이 우승자들을 보면 전유진 양에서 박서진 씨로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현역가왕의 우승자를 뽑는데 사실 그 이전 데이터도 많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우승자들이죠. 자, 이 우승자들의 결론을 놓고 봤을 때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오디션 종료 이후에 얼마나 파급력이 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항상 문자 투표를 통해서, 생방송 투표를 통해 모든 마스터단과 제작진의 판단이 뒤집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마스터단이 원픽으로 뽑은 가수가 1등을 한 역사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 순위가 계속 뒤집어지고 그들이 결국 오디션 종료 이후에 파급력이 방송을 할 때만큼 높았느냐라는 점을 따지고 봤을 땐 사실 제작진과 방송사에서는 기대 이하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라던가 콘서트라던가 이게 계속하여 이어지는 어떤 장기화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뭔가 스타성이 될 만한, 그러니까 기존 팬덤도 충분하고 마스터단이 판단을 했을 때도 이 사람이라면 나중에 콘서트를 하건 방송을 하건 일반 시청자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결국에는 팬덤 매니아보다 일반 시청자들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는지가 이 방송사에게는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괴리감이 오는 겁니다. 대국민 투표와 국민들의 픽을 받는 가수는 따로 있는데 판정단이 뽑는 가수들은 항상 다른 거예요.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결국 그 과정에서 탑7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라. 보면은 홍지윤 씨가 8,000회, 홍자 씨가 5,000회, 차지연 씨가 4,000회, 이수연 양이 9,000회, 금잔디 씨가 3,000회, 김태현 양이 7,000회, 빈예서 양이 17,000회, 솔지 씨가 5,800회, 구수경 씨가 6,900회, 강희연 씨가 3,800회입니다. 자, 유튜브 조회수로 파급력을 보면 빈예서 양이 1등입니다. 김태현 양이 3등이고요. 이수연 양이 2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10대 가수 3인방이 결승전을 앞두고 한 이 7문7답 결과에 다 탑3 안에 들어가고 있다. 오히려 굉장히 마스터의 픽을 받는 차지현 씨는 4,000회로 거의 하순위에 있고요. 홍자 씨도 5,000회로 중하위권입니다. 대국민 투표 1등을 하던 홍지윤 씨가 8,000회로 탑5 안에 지금 순위가 들어가는 상태이고요. 구수경 씨가 오히려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조회수를 보여줍니다. 강희연 씨는 거의 하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금잔디 씨가 굉장히 위태롭다. 자, 대국민 투표에서도 하순위이고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하순위인 사람 2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금잔디, 차지연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방출 후보가 3명이 된다면 금잔디, 차지연, 홍자 3명이 되어야 하고 이 중에서 2명이 탈락하는 그림이 나와야 이게 괴리감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10대 가수 3명을 다 빼기에는 너무나 반발이 클 것 같으니 이수연 양만이 탑7 안에 들어가고 김태현 양과 빈예서 양이 결국 방출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실제로 이 빈예서 양이 직접 인터뷰한 이번 결승전 무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으로 뭐 먹었냐라는 질문, 목이 생명이다 보니 뭐 여러 가지를 먹었다, 뭐 애착되면 무엇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빈예서 양의 징크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멘탈을 조금 다스리는 편이다. 그런데 오열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에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멘탈을 다스리는 편임에도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오열을 했다라는 건 제작진의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미뤄지기 논란의 요소들이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빅예서양이 탈락 위기에 여러 번 노출이 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가장 탈락한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빅예서양이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 뭐 징크스 얘기도 간단히 하고요. 이번 1라운드 신곡 자체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스한 봄날 컨셉이다. 그러니까 홍자 씨의 미디엄 템포, 느림 템포의 노래이긴 하지만 신곡인 만큼 조금은 톤이 높은 발라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금잔디 씨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은 지금 탈락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구수경 씨가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구수경 씨가 탈락한다라는 건 이해 안 된다라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노래 부르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다 풀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 가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수경 씨 역시 결승전 무대를 하고 있는데 긴장하지 말고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무대 컨셉이 어느 정도는 다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신곡인 만큼 아마 노래를 들으셔도 시청자분들은 좀 어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곡을 받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이 가수들에게 있어서 좀 점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역가왕은요, 지금